아파트 입주자 대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주거 현장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5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아파트 문화가 어떻게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자의 지역 공동체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주3회 최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한 플러스 협동조합에서는요, 모두의 집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15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내용을 썼는데요. 저도 그 가운데 한 꼭지를 담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면서 느낀 주거 현장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아파트의 비중은요 1천만 가구나 되고요, 자산의 약 70%, 그리고 소득의 약 10에서 30% 주거 관련 비용을 쓰고 있고, 65세 이상은 시간을 약 70% 보내고 있고, 비중은 79% 정도를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느낀 5가지 장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새롭게 입주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간입니다. 전임 회장께서 신임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이가 지긋하시고 동네에 수채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이라는 자랑도 함께 곁들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입주자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요, 이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으면 무시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모임을 가정주부들이 만들었습니다. 5명, 6명이 모여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참석해서 발표를 합니다. 꼭 도와달라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서로 토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모집을 할 때 거의 빈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런 자리를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입주자 대표 앞에서 호소를 하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구나 싶고요. 실제로 아파트 안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자리가 입주자 대표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리사무소장이 이번에 또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불만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청소나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요. 그 자리에서 항상 갑과 을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회의가 끝나면 관리소장님은 아파트에서 대부분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가 갑과 을이 되면서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임에도 그런 민원으로 그치고 우리가 바꿔보거나 새로 어떠한 것을 개선하려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에 갑작스럽게 방송이 나옵니다. 하자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회의실로 모이라고 시작을 5분 앞두고 공지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시행사에서 나온 대표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성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몰려들어 소리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경우로 만들어 놓고 입주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손을 들고 입주자 대표가 돼서 거의 6개월, 7개월을 여기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입주민들 약 200분 이상이 모여서 힘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공동체 문화는 이순이고요. 거의 1년, 2년을 넘게 공동적인 하자 대응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5번째 장면인데요. 동네 근처 하천이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지하철도 나온다고요. 공동시설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눈가림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정작 그 길을 거닐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고요. 갈고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개를 하는 정치인들도요, 그 내면 속의 공동체의 문화보다는 보여지는 자산, 건물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한 저희
것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요. 또한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돈이 새어가지 말아야 하며 공동수익금은 늘려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자원을 지역 공동체에 나눠주고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눈에 보이는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20년 전에 처음 신혼집으로 얻은 복도식 아파트에는요, 가장 연장자인 분이 모여서 모두 불러 복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형님아우가 되었고요. 결국 우리 꼬맹이들을 돌봐주는 관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시간 자산을 쌓은 그 선배님의 노력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쁘다고 하지만 말고 작은 시간을 내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고요.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은 이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입자 대표가 끝나고 나니 다시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지고 같이 어떤 문화를 만드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문화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시간 자원을 지역 공동체에 나눠주고 사용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시니어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은요, 개인 이익과 더불어서 공동체 문화 형성에 대한 작은 단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만드는 것을 힘써야 됐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은퇴하신 시니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에 지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체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